가운데중 물결남 중남구 갑이고요. 서민의 영원한 달인 서영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법안이라 여러분께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검사했지만 나중에 보면 미성년자였고, 이러한 연유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내고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영업정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오늘 중요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선량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한 호프집에 3명이 동업을 하는 한 호프집에 미성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주민등록증을 검사했는데 11명이 들어왔고 10명이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니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10명을 주민등록증 검사하는 동안 한 명이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에 가 있는 한 명이 나왔고 그들이 일부러 신고를 했는지 거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검찰에서는 무혐의 났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행정처분은 2개월 영업정지였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동업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끝내는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례는 요즘은 오늘의 유머에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의 가게 사정을 올리면서 또 이슈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작년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3,339개 업소가 이렇게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619개 업소, 약 80%의 업소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자기가 신고해서 적발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내고 범죄 행위자로 난립시키고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이 선량한 업자들은 그날로부터 영업을 정지당하고 영업업소를 문을 닫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법이 선량한 업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내고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 올라왔고 오늘 법사위에서 청소년 보호법, 즉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 취식으로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되었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었습니다. 선량한 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붙여서 여러분께 보도자료를 보내오니 여러분이 오늘 법사위에 통과된 이 법안을 잘 소개해 주시고 또한 이런 업자들, 지금 고통받는 업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아리랑TV의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TV 관계자들은 법사위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사위에 아리랑TV 관련해 법인화하는 내용을 요청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법안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리랑TV는 재정 적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리랑TV의 사장인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점인데 사장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권력을 가졌기에 이렇게 초호화 해외 출장을 한다는 겁니까?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은 혼자 해외 출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4인실을 예약해 60만원의 숙박비, 그리고 하루 저녁으로 113만원의 캐비어 식사를 하는 등 고급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를 마구 긁어댔습니다. 같이 먹었다라고 방석호 사장이 기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방석호 사장과 저녁이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방석호 사장은 아리랑TV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적자를 호소하며 법인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초호화 해외 출장을 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해외 출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아리랑TV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석호 사장은 도대체 누가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한 겁니까? 이 임명은 청와대 임명이라고 합니다.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있을 때 KBS 이사로 있으면서 정현주 사장을 내모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공을 인정받았는지 청와대는 방석호 사장을 아리랑TV 사장에 임명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에게 가족들을 해외 출장한 동반, 그것도 모자라 가족들과의 식사에 법인카드를 펑펑 사용한 것은 아닌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 출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이 내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충분합니다. 혹여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검찰 수사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할 때는 공적인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방석호 사장이 적어낸 동석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쓴 방석호 사장의 해외 출장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방석호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이 인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 합니다. 정현주 사장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대가로 아리랑TV 사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적절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리랑TV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방석호 사장의 이런 초호화 해외 출장이 진정 아리랑TV가 어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 것은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러 올 때와 그리고 자신의 행적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렴치, 파렴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